퍼펙트 디자인. 반질반질 유리알 재질의 새하얀 무결점 공간. 또각또각 차가운 하이힐 소리가 들리고, 몸에 딱 맞는 스커트에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30대 초반의 늘씬한 여성과 블루톤의 맞춤 양복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보인다. 보폭을 맞춰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 정면으로 퍼펙트 디자인이라고 써진 간판이 달린 흰 문이 보인다. 남자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제복의 직원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연구소장 방으로 안내한다. 방 안으로 들어간 남자와 여자가 익숙한 듯 하얀 소파에 자리를 잡자 연구소장이 인사를 건네며 그 맞은편에 앉는다. 결정은 하셨습니까? 연구소장의 물음에 시선을 교환하는 남자와 여자. 여자가 옅은 미소를 머금고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전송하자 연구소장의 태블릿으로 파일이 도착한다. 연구소장이 파일을 열자 수많은 질문 항목들과 체크박스가 보인다. 성별, 눈 색깔, 머리 색깔, 최종 신체 사이즈, 지능, 특화 영역, 음식 기호, 성격. 각각의 항목들은 더 많은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 원하는 만큼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고, 파일엔 모든 항목이 꼼꼼하게 다 체크되어 있었다. 연구소장이 데이터를 시뮬레이터로 보내자 잠시 후 화면에 예쁜 눈과 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천사 같은 아기의 얼굴이 뜬다. 화면 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5세 소년의 모습이 되었다가 금세 10대가 되고 20대 초반 성인 남성의 모습이 되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 두 분께서 선택하신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진 여자와 남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나눈다. 그럼 외모는 만족하신 것 같고 다른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IQ는 145, 숫자에 강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유형으로 자라서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 경우는 리더십과 실리를 추구하는데 성향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여기 추가로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대감에 상기된 표정으로 화면에 뜬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 꼼꼼하게 확인을 마친 연구소장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의 최종 형태의 유전자가 수치와 함께 보인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유전자 디자인 기술은 100% 확실합니다. 다만 아이들은 성장 기간 동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1년 주기로 제공하는 양육 가이드를 따라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올바른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이 아이는 완벽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술하는 날 뵙겠습니다. 연구소장과 인사를 나눈 남자와 여자가 환한 표정으로 병원을 떠난다. 3개월 후 여자의 배가 불러왔다. 유전자 조작을 통한 퍼펙트 차일드 시술에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여자와 남자의 기대도 나날이 커졌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도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는 개의치 않았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아이의 행복을 위해 응당해야 할 선택이었다. 그 선택에 대한 비난은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했다. 10개월 후 여자의 발 안에서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린다. 갓 태어났지만 오뚝한 코에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여자와 남자는 행복했다. 자신들이 꿈꿔왔던 완벽한 아이였다. 여자와 남자는 아이의 식단, 부모와의 교감 시간대, 수면 패턴, 아이에게 필요한 각종 자극까지 모든 것을 다 매뉴얼에 따라 실행했고 매년 이루어지는 연구소 검진도 빠지지 않았다. 그 덕분인지 아이는 연구소에서도 대표 케이스로 삼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대치를 충족시키며 성장했다.
어느덧 아이는 부드러운 밤색 머리카락에 웃으면 반달처럼 휘어지는 다정한 눈매를 가진 소년으로 자라났다. 어린아이였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고 항상 최상의 것을 제공해주는 부모를 사랑했다. 소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명석해졌으며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아이가 자란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매년 이루어지는 검사에서 적정 수치가 나오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을 뿐이었다. 만약 그들이 검사지의 숫자가 아닌 아이를 보았더라면 이 이야기의 끝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불행의 시작이 그러하듯이 소년의 완벽하던 삶 또한 타인의 가벼운 한마디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퍼펙트 차일드도 별거 없네. 그것은 시험 성적 발표 직후에 어디선가 튀어나온 말이었다. 늘 1등을 해왔던 소년이 처음으로 1등을 놓친 날이기도 했으며 퍼펙트 차일드라는 말을 처음 들은 날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간 소년은 퍼펙트 차일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익숙한 병원 이름도 보였다. 소년은 매년 받던 건강검진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되었다. 빠른 속도로 유전자 조작 관련 기사와 퍼펙트 차일드 성공 사례 등을 읽어내려가던 소년은 혼란스럽긴 했지만 자신의 부모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완벽함은 죄가 아니었고 완벽함의 추구야말로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소년을 괴롭힌 것은 과연 자신이 완벽한 아이가 맞느냐는 것이었다. 오늘만 해도 멍청한 실수로 1등을 놓치지 않았는가. 소년은 완벽한 퍼펙트 차일드가 되고 싶었다. 그날 이후 소년은 학교 성적은 물론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주변 어른들과 부모님의 표정을 통해 자신의 완벽도를 끊임없이 체크하기 시작했다. 성적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문제였다.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했고 다 같은 공식이 성립되지 않았다. 소년은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이 무너지자 몸에도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성적도 점점 떨어졌다. 소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부모의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다. 여자는 더 이상 소년을 바라보지 못했고 소년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도 못했다. 소년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목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문제점을 찾아야 했다. 퍼펙트 차일드로 태어난 자신이 완벽해지지 못한 이유를 찾아야 했다. 수많은 낮과 밤이 지나고 마침내 소년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소년의 얼굴은 왠지 허탈하고 슬퍼 보였다. 소년이 사방이 새하얀 무결점의 복도를 걷고 있다. 정면으로 퍼펙트 디자인이라고 써진 간판이 보인다. 소년이 문 안으로 들어간다. 새하얀 방 안에 연구소장과 마주 앉은 소년. 요즘 제 테스트 결과가 점점 기준치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연구소장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본다. 문제점을 찾은 것 같구나. 문제를 일으키는 변수는 찾아 없앴는데 여전히 제게 필요한 게 있어서요. 나를 찾아왔다는 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건가? 소년이 핸드폰에서 웹사이트 하나를 열어 연구소장에게 보여준다. 웹사이트의 이름은 퍼펙트 페런츠였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 밑에선 완벽한 아이가 자랄 수 없죠. 제게 맞는 완벽한 부모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젝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이
소년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한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말대로 그건 특별 프로젝트란다. 그걸 왜 내가 너에게 제공해야 할까? 제가 디자인된 대로 자라나야 이곳의 기술이 완벽하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요. 그래서 네가 그 증거가 될 자신이 있니? 네, 자신 있습니다. 소장님은 자신 없으세요? 소년의 당돌함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연구소장. 그래, 그럼 언제부터가 좋겠니? 오늘부터요. 연구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년을 밖으로 안내한다. 그럼 새 가족을 만나러 가볼까? 연구소장과 함께 하얀 복도를 걷고 있는 소년. 소년의 등 뒤로 뉴스 속보가 들려온다. 40대 남자와 여자의 토막 시신이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였다. 뉴스를 듣던 소년은 가치가 없는 것은 빨리 버려야 한다던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이때 앞서가던 연구소장의 발걸음이 멈추고 눈앞에 문이 열린다. 방 안에 앉아있던 40대 중반의 남녀가 완벽한 미소로 소년을 맞이한다. 소년의 얼굴에 똑같은 미소가 번진다.